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과 공감으로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입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듣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라이브다 보니까 약간의 미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 좀 한번 흔들어서 의사를 좀 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성 장애인에 대한 얘기를 나눌 텐데요.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이 바로 여성 장애인 분들입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줌으로 참여하신 여러분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대화 중이라도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미리 준비해 주신 종이를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시면 말씀할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귀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경기도 척수장애인협회 성남시 지부 권민지 지부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장애인연맹의 박혜경 이사님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께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권민지 선생님부터 할까요? 네. 예, 저는 일단 성남 시민이고요. 예, 경기도 척수장애인협회 성남시 지부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활동하는 것이 장애인 인식개선 강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권에서 다양한 학교로 주로 많이 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대화도 나누면서 장애에 대한 여러 가지 인식 변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충남여성장애인연대 대표를 한 9년 했었고요. 그리고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상임대표로 있다가 이제 지금은 장애인연맹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혜경이라고 합니다. 같이 하는 시간 동안 많은 정말 좋은 얘기들이 또 의장님을 통해서나 또 저희들을 통해서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이렇게 권민지 지부장님과 박혜경 이사님 모셨는데요. 이 두 분 다 우리 여성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둘째 가라면 서로 할 분들이라 오늘 아마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이 아마 장애인 날인가요? 예, 내일이 장애인 날이죠. 네. 예, 오늘 우리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장애인 날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시겠는데요. 이 장애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먼저 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장애인에 대한 그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자체가 우리 인권을 좀 힘들게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 장애가 없는 비장애인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이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알 수 있도록 두 분이 좀 말씀을 해 주시겠는데, 우리 이사님이 좀 먼저 말씀하실까요? 그럴까요? 예. 사실은 뭐 장애와 비장애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어떤 분들은 장애인의 날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굳이 또 그런 날을 만들 필요가 있냐, 다 똑같은 사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비장애인 분들 얘기를 듣다 보면 장애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견이라는 걸 그냥 본인이 이걸 편견이구나 하고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있잖아요, 회장님. 아는 만큼 보인다고.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장애인도 나한테 편한 존재일 텐데 일단 내가 장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두렵고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이게 차별일지 그리고 이게 그들한테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래서 우리 민지쌤 같은 분들이 그 장애 인식 개선 강의를 아이들한테 가서 어릴 때부터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는 것들이 있어야 그분들도 이게 차별이고 모르고 이런 것도 느낀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얘기를 좀 많이 듣는 이런 자리가 의장님이 지금 들어주시는 것처럼 많이 열렸을 때 또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야나 시선이 본인이 놓쳤던 부분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안 될까 싶어요. 네, 우리 권민지 회장님은
제가 학교에 갔을 때 아이들이 가장 좀 잘 모르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사실은 장애 인구 중에 90% 이상이 후천적 장애인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원래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10% 정도밖에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럼 날 때부터 다 장애가 있어서 태어난 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최근에는 교통사고라던가 질병에 의해서 장애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우리 비장애인 분들도 그런 걸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쵸. 사실 비장애인분들 누구나 다 예비 장애인이에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비장애인이 장애에 대한 인식, 즉, 아는 게 없어서 서로 소통이 힘들고 또 그에 따라서 서로의 거리감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과 함께, 장애의 대부분이 후천적인, 90% 이상이 이제 후천적인 장애로, 즉, 다시 말하자면 비장애인도 언젠가는 장애인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장애인이든 장애인이든 사실은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존재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계신 259만 명의 장애인 중에 우리 권민지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259만 명의 등록 장애인 중에 90%가 후천적인 장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애인을 바라보는 관점을 개인적인 문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환경 문제로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권민지 선생님 평소 그런 교육을 많이 하러 다니시는데, 이 자리에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지금 교통사고율도 굉장히 많고요. 질병도 다양한 이유로 이제 질병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또 이제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에는 사실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 봤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한 가정에 이제 장애가 있는 분이 생기시면 가정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는데, 이제는 장애 인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후천적 장애 인구가 90% 이상이라 그러면 이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같이 협조해 주셔야 되는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장애를 바라봤을 때 이제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바라봐 주시고,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남시가 장애인 복지를 굉장히 31개군 중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도시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성남시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훨씬 더 장애 인구가, 또 장애라는 것이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애인분들도 보다 나은 질 좋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권민지 선생님도 후천성 장애시죠? 예. 간단하게 그러면 본인이 장애인이 된 걸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제 사고로 장애가 생겼는데요. 처음에 다쳤을 때는 사실 제가 1992년도쯤이었어요. 그러면은 그때는 사실 그 장애에 대해서 나라에서 뭐 크게 이렇게 개인의 장애로 봤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저는 지금 신경 쪽이거든요. 척수 마비 장애인데 그런 쪽에 전문 과가 없었어요. 지금은 재활의학과라던가 좋은 과들이 있어서 진료나 그다음 치료도 굉장히 이제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저 때만 해도 그런 치료 시설이라던가 재활에 대한 그런 인지도가 좀 낮아서 굉장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었죠. 제 장애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재활의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척수에 대해서 인식도 좋아지고요. 지금 누구보다도 밝게 이렇게 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후천성 장애가 90%라고 한다면 이 사회가 보다 더 안전한 사회,
또 의료 기술이나 의료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이 후천성 장애를 많이 줄일 수도 있는 그런 것은 바로 우리 사회의 몫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성남시와 같은 자치단체가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정책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잖아요. 이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할 것 같아요.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다르다는 이유, 이걸로 이 차별 아닌 차별을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소외 아닌 소외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특히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소외받는 것이 현실인데, 이게 다 이제 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박혜경 우리 이사님, 네. 이 혹시 장애에 대한 편견, 좀 우리 주변에서 사례 같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편견의 사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실은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 이제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사람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 우리 박 대표님은 뭐 못하는 게 없네? 이런 얘기를 건넬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너 달리기 빼고 다 잘한다고. 근데 달리기도 기록이 안 나올 뿐이지. 저는 달리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사실 편견이에요.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하니까 이건 못할 거야. 그리고 저 사람 다리가 불편하니까 뭐 어디 전문 지식도 많이 갖고 있지 않을 거야. 그리고 뭐 여행도 많이 안 다니겠지. 장애인이 무슨 여행을 다닐 수 있겠어?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편견이거든요. 그러니까 편견이라는 게 뭐 우리가 멀리 있는 것 같아도 나와 다르다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두려움 안에서 편견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내성마비 장애인이 정말 힘들게 현관문까지 이제 기어 나와서 휠체어로 올라타고 이제 문을 나온 거죠. 그리고 열쇠를 꽂다가 문을 잠그려고 꽂고 있는데 열쇠를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근데 옆집에 사람이 비장애인 남자가 걸어 나오다가 이 광경을 본 거죠. 그러면서 이 비장애인이 어떻게 했냐면 열쇠를 집어서 이 사람을 다시 휠체어를 넣고 집 안에 넣어줬어요. 이 사람은 나가는 길인지 들어오는 길인지 묻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여쭸으면 그 사람이 저 나가는 길인데 열쇠를 떨어뜨렸습니다. 좀 집어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가능했겠죠. 그렇지. 그런데 도와줘야 된다는 이 본인만의 갖고 있는 그릇을 보면서 그냥 가행친절처럼 들어오는 길이구나. 안에 넣어드려야겠구나. 도와드려야겠구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는 것과 몰라서 또 이렇게 도와주는 서비스. 그러니까 저는 편견이라는 거 역시도 우리 장애인들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어봐서 당신이 지금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실 편견의 벽이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저도 목발을 양쪽에 짚다 보니까 걷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길 가다가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팔을 막 끌어당겨요. 일어나게 도와주려고. 근데 사실은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져 봤겠어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 봤겠어요. 그러면 저는 물어보고 됐습니다 이래요. 제가 혼자만 일어나는 방식이 있겠죠. 대신 저기 멀리 날아간 목발 좀 집어다 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나 도움을 제공할 때 내가 무조건 내가 하는 방식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순간 편견이 사라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들으면, 이 편견은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고 상대에 맞는 배려심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 상대가 모든 걸 원하지는 않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곧 바람직한 배려인데, 그런 것이 바로 이 편견을 없애는 길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보여요. 우리 권민지 선생님은 그런 편견으로부터 경험 혹시 있으시면?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인데요. 가장 휠체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우리 박 대표님도 이제 좀 전에 겪으셨듯이 도와줘야 되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휠체어는 무조건 밀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휠체어를 스스로 혼자 밀 때도 굉장히 많고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제 대부분 밖에서 시민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 밀어드릴까요? 한번 뭐 이제 좀 동의를 구해주신다던가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데 무조건 저를 보시면 무조건 밀어주십니다. 네. 말씀도 안 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이제 뭐 멈춰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무조건 밀어주시면 저도 좀 곤란할 때 있거든요. 그럼 그럴 때 괜찮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동의를 한번 구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 동의가 곧 배려인 것 같아요. 예.
이제 두 분은 척수장애 내지는 지체장애 분이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편견이, 나이는 많이 먹었는데 정신연령이 낮은. 그래서 발달장애. 예, 발달장애인들이 많거든요. 근데 등치는 산만한데 왜 저렇게 성질이 참 괴팍해? 내지는 이런 거에 대한 편견들도 상당히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장애인들을 일부러 기피하거나 피하는 이런 것들도 일종의 편견 같거든요. 혹시 이 중증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편견 사례 이런 건 없을까요? 중증장애라면 사실 우리가 이제 장애를 대할 때 지체장애와 그다음에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하죠. 발달장애를 이제 둘 분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각장애라 그래서 시각과 청각이 있거든요. 우리 오감 중에 두 개를 차지하는 그런 장애인들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아까 우리 잠깐 제가 정정을 드리면요, 의장님. 그 장애인 인구 중에 90%가 뭐 이렇게 중도장애다 이건 아니고요. 지체장애들의 90%가 이제 중도장애인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 유형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장애가 90%가 중도장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달장애 쪽이나 또 정서장애 쪽에서는 그게 또 말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그건 조금 수정해 드리고요. 그랬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70년생 쪽 70년대니까 그때는 소아마비 장애가 많았어요. 의료 기술도 떨어졌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엄마들이 소아마비 예방접종이라는 걸 몰라서, 흔히 얘기하는 소아마비는 후진국병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세대에 제가 소아마비 장애인일 수 있는데, 그다음에 대부분의 지체장애인 유형들이 소아마비가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뇌병변장애, 병이 들어서 뭐 변형이 일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흔히 뭐 내성마비라고도 하는데, 그런 장애 인구들이 지체장애 유형의 거의 한 80%를 차지했어요. 근데 지금은 산업도 발달하고 그리고 의학기술이 일단은 발달을 해서 제가 이제 특수교육을 전공하고 사회복지를 같이 전공했는데 저희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혜경아, 너는 왜 장애인들이 점점 더 중한 장애인이 많아지고 중도장애인의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름 저 또 똑똑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손 번쩍 들고 산업재해도 생기고요. 뭐 자동차들도 너무 발달하고 그래서 그랬겠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의학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그래. 예전 같으면 길에서 죽을 사람들을 다 숨이 끊어져도 살려와서 그들의 장애가 더 심해졌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누구나 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예비 장애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근데 중증 장애인들의 이 환경을 보면 사실은 그 안에 뭐 사례를 찾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할 수 있어요, 의장님. 왜냐면 삶의 모든 것들이 교육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요즘 이제 베어프리 환경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애물 없는 환경을 얘기하죠. 이제 그럴 때 그런 환경에서도 사실은 우리 실제 사실은 민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1cm 턱도 못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또 뒤로 자빠질 수도 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도장애, 뭐 중증장애인을 갖고 어떤 부분에 뭐 사례가 있냐 이게 참 어려운 주제인 거예요. 삶 자체가 다 장애물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장애 인식이나 편견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한번 그러면 말씀 좀 나눠볼게요.